안녕하세요. 로엔이슈 임성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고요.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은 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되며 3인 이상은 불가합니다. 또한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만 50명 미만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사회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 김도훈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하다 싶더니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델타 변이로 인해서 조금 쑥그러드나 싶더니 이제 확산세로 다시 돌아선 것 같네요. 네, 변호사님. 이 코로나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제 주변에 특히 예비 부부들이 좀 불만이 많다라는 소리가 많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지금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결혼식, 장례식 같은 경우에 친족만 50인 미만, 즉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던 예비 부부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예식장을 잡았잖아요. 이게 취소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위약금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제 보통 결혼식을 앞두면은 한 6개월, 빠르면은 1년 전에 예식장을 잡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때는 뭐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을 못 했을 거고, 이제 그때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보통 이런 경우에 뭐 면책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제 혹시나 한쪽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죠. 네, 대부분 위약금에 그 조항이 있어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예비 신부 부부들이 좀 당황해하고 또는 이와 관련해서 또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예비 부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특히 이제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증 인원을 최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250명 정도로 잡았던 것 같은데 250명, 300명을 잡게 되고요. 그에 따라 뭐 식사비나 이런 것들을 다 책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참석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되다 보니까 일단 오는 사람은 많아봤자 49명인데 150명, 200명, 300명분의 식사 비용을 내야 되니 그에 대해서 갈등이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연기하고 싶어도 예식장에서는 또 예식장 나름대로의 피해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고 그런 문제로 지금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비 부부들이 이 네. 위약금을 꼭 내야 되나요? 사실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계약서를 보면은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면책 조항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면책 조항은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을 때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에 대한 해석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갈등이 생기고 또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년에 새로운 표준 약관을 제정을 했습니다. 네. 아, 표준 약관이요? 네, 일단 공정위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에 있어서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고 이것들을 배포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업체들이 이를 따르도록 많이 권고를 하는데요. 이렇게 작년에 예식업 분야에 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표준 약관에 따르면 감염병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코로나죠. 코로나 같은 감염병과 관련해서 계약 변경,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을 신설했습니다. 아, 그럼 이 코로나가 감염병에 속한다? 네, 그렇죠. 감염병은 뭐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예방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있었던 사스? 네. 발음이 조금, 네. 그렇죠.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이 1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고요.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1급 감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다면 이 감염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공정위에서 개정한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제13조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예식 예정 지역이나 이용자 거주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또는 방역 당국의 예식 시설 전체를 폐쇄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또는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 제한이나 예식 시설 일부를 폐쇄하거나 운영 중단하는 경우 그리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예비 부부와 예식장은 상대방과 협의해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합의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경우 중에서 예식 예정 지역이나 거주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거나 또는 방역 당국이 예식 시설 전체를 폐쇄해서 운영 중단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제를 할 수 있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 제한이나 예식 시설 일부를 폐쇄 운영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건 대략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위약금의 40%를 감경해 주고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략 이제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만약에 그 정도에 따라서 위약금을 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도 전부 폐쇄라든지 특별 재난 지역 선포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법적으로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또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이게 참 문제인데요. 공정위에서 발표하는 표준 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사실상 이제 권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법상으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주들이 이것을 보고 따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꼭 따라라 아니면 안 따랐다고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업체에서 가령 예식장 업체에서 이 표준 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는 있지만 일단 무효가 되는 것도 법적인 분쟁 소송을 통해서 무효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 표준 약관이 지금 의미가 있는 건지 조금 의문인 거죠.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예비 부부들이 어쩔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근데 이런 부분은 예비 부부들 입장에서도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겠지만 예식장 업체 입장에서도 사실 갑작스럽게 해제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무산이 되니까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둘 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셈인 거죠. 따로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식장 측에서 계약 해제를 안 해준다 아니면은 이제 위약금을 과도하게 묻는다 하면은 이제 소비자 보호원에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소비자 보호원 자체도 이제 그 조정을 해서 조정 권고를 하더라도 그게 법적인 강제력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아니면 결국 소송으로 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항력적으로 좀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불가항력적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위험 부담을 누가 가질지의 문제인데요. 이게 좀 평가하기가 어렵죠. 사실상 불가항력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천재지변이나 전쟁같이 정말 보통 당사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예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이 코로나가 과연 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명확한 판례는 없거든요. 아직까지 메르스 때도 그렇고 사스 때도 그렇고 이렇게 법원에서 이제 전염병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어서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한편으로 보자면은 코로나란 것 자체가 일단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비 부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피해갈 수도 없는 거고 예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친족만 오긴 해도 49명이 와서 결혼식에 참여를 하고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불가항력이 아니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분쟁이 일어난다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저도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또 분쟁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눴는데요. 로엔 이슈는 저희 평범한 일상이 다시 돌아가기 기원하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